병원의 마약류 관리에 또 구멍이 뚫렸습니다. 환자에게 투약해야 할 마약을 빼돌려 상습적으로 투약해온 대학병원 수간호사가 적발됐습니다. 공장 인근 대기 중에 발암물질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났는데도 환경당국은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웰빙 열풍 속에 단독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1년 9개월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온 60대가 경찰의 공개 수배로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립대병원의 수간호사가 마약 성분 진통제를 빼돌려 상습 투약하다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암 환자의 진통을 덜기 위해 투약해야 하는 마약성 진통제를 빼돌려온 겁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입원 환자만 700여 명에 이르는 암치료 전문 병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입니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48살 조모 씨는 암 환자에게 처방된 마약 성분 진통제인 염산페치딘을 상습 투약해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환자들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을 빼돌린 조 씨는 지난 4월부터 2달 동안 18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리직인 수간호사였던 조 씨는 약재부에서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자신이 환자에게 직접 투약하겠다며 약을 빼냈습니다. 암 환자 20여 명에게서 많게는 진통제의 3분의 1을 빼돌린 뒤 자신의 집에서 투약을 했습니다. 의사가 투약하라고 진단해서 이렇게 조금 남겨서 한 번 투약할 때 전장고에서 남겨서 이렇게 했다고요? 조 씨는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진통제를 투약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우울증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죠? 마약을 조금 빼돌렸던 것 같고요. 지금 이분이 이제 병가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병원에서 이제 징계 절차를 이제 준비하지 않습니까? 지난 5월 광주의 또 다른 종합병원에서도 마약 성분이 든 진통제를 빼돌려 투약하던 20대 간호사가 현장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되는 등 의료인의 마약성 진통제 투약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머리카락과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하남산단 수안지구 인근 세방산업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배출돼 왔다는 사실로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그런데 1급 발암물질을 1년에 수백 톤씩 배출해온 이 기업은 그동안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김인정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6년간 트리클로로에틸렌, TCE 배출량 전국 1위. 지난 2014년 공장 인근의 TCE 농도는 전국 평균의 180배. 세방산업은 1급 발암물질인 TCE를 1년에 수백 톤씩 배출하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배출 허용 기준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지난 2014년 국제암연구소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1급 발암물질로 상향 조정하고 나서야 환경부는 기준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서부터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2015년도 하반기에 입법 내부를 해서 이번 2016년도 3월에 시행규칙 개정 완료를 한 거고요. 그러나 바뀐 기준은 내년부터나 적용됩니다. 낮은 농도에서도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특정대기 유해물질 35종 가운데 이렇게 배출 허용 기준이 없는 물질은 절반이 넘습니다. 구미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유해 화학물질 관리 실태를 감사한 감사원도 사고가 터져야 기준을 만드는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아차 광주 공장에서 장기간 TCE에 노출된 근로자가 신장암에 걸려 지난 2014년 산재를 인정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세방산업이 하남산단에서 TCE를 사용하는 공정을 시작한 건 올해로 20년째. 그동안 근로자나 인근 주민들이 TCE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전남 지역 172개 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우레탄 철거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학생들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입니다. 우레탄 트럭에서 기준치가 넘는 납이 검출된 이후 운동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신체에 닿지 않도록 트랙에 덮개도 씌웠습니다. 중간 놀이 시간
지진 대피 훈련도 운동장이 아닌 학교 건물 바로 앞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레탄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에 못 놀아서 불편해요. 그래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학교입니다. 점심시간이지만 학교 운동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검출되자 학생 출입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강당을 주로 이제 체육 시간을 주로 이용을 하고 애들이 어쩔 수 없는 경우만 이 통로만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하고.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도내 254개 학교 가운데 172개 교에서 납성분이 기준치를 넘게 검출됐습니다. 기준치를 33배 초과한 학교도 8곳에 달합니다. 우레탄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진 이후 설치된 학교에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데 27곳에서 기준치 초과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할 건데 학교 여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학교에서 상당히 좀 답답한 편입니다. 충남교육청 등은 정부 예산 집행이 늦어지자 예비비를 투입해 자체적으로 철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우레탄 철거 지침과 예산 지원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원입니다. 판에 박힌 듯한 아파트 생활에 실증 나서일까요? 단독주택의 거래량과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의 전원주택 역시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효 기자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6년째 생활하고 있는 강태곤 씨. 집안 내부는 물론 정원에 꽃과 나무를 키우고 텃밭을 마련하면서 내 입맛대로 집 안팎을 꾸미는 단독주택의 생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정원을 좀 크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좀 그렇게 해서 재밌게 살고 있어요. 아파트에 비해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주거 환경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홀대를 받아왔던 단독주택 시장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이더니 지난해의 경우 광주, 전남 모두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가격도 덩달아 뛰었습니다. 지난달 단독주택의 평균 매매가가 광주는 1억 4천여만 원, 전남은 7,9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원주택의 열풍도 단독주택에 대한 인기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웰빙 열풍과 삶의 여유를 추구하는 경향이 늘면서 광주 전남에서 분양이 됐거나 예정 중인 전원주택단지는 모두 40곳으로 총 2, 3천 세대에 달합니다. 주말에 생활, 웰빙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트렌드화되고 그게 편하다는 것을 너무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수요가 상당히 늘고 있고요. 이 가운데 혁신도시에만 서구형 주택 양식인 타운하우스가 6개 단지에 7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은 오늘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요즘같이 장맛비가 자주 내릴 때 차량 관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꼭 기억해야 할 장마철 차량관리법, 백단비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빗길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생기는 수막 현상입니다. 이때 타이어 공기압을 10% 올려주면 노면과 마찰력이 높아져 수막 현상을 덜 수 있습니다. 장마철 시야 확보를 위한 필수품인 와이퍼도 점검 대상입니다. 와이퍼의 수명은 6달에서 1년이지만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빗물이 잘 닦이지 않을 때에는 교체가 필요합니다. 장마철 차량 내외부의 온도와 습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김서림도 문제입니다. 차량 내부에 신문지를 깔아놓는 간단한 방법으로 습기를 제거해 김서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는 3개월에 한 번씩 점검 맡으시더라도 가까운 카센터나 타이어 대리점에 가셔서 점검을 받으신 게 좋고요. 그다음에 와이퍼 같은 경우는 장마철이라든가 여름철에 보시면 관리를 안 하신 분들이 기스가 나 있습니다. 기스가 나는 경우에는 특히 밤에 야간 운전 시 불가능합니다. 광주와 전남은 오늘 밤 다시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오늘 밤 시작된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광주는 30에서 80mm의 강우량이 예상되고
남해안과 지리산 지역에는 12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중에는요, 그 전반에는 소나기에 대한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20일과 21일에 다시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단비입니다. 시원한 계곡에 텐트 치고 물에 뛰어들어 수영도 하고 여름에 이만한 피서가 따로 없겠죠. 하지만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무등산을 찾을 계획이시라면 이런 행동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정된 장소 이외의 야영이나 계곡물 수영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나 곤충을 채집하는 것도 취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지난해 7, 8월 2달 동안 무등산에서는요, 약 40여 건의 무질서 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2014년에 비해서 5배나 늘었습니다. 홍보나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무질서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무질서 행위의 절반 이상은 원유사 계곡과 증심사 계곡 등 계곡에서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요. 출입이 허가된 계곡에서도 손과 발을 담그는 것까지만 가능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탐방객이 많은 다음 달 말까지 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제 온 국민의 휴식처가 된 무등산을 아끼고 보존하는 건 단속을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겠죠. 카드뉴스였습니다. 전남대병원 노조가 병원을 상대로 벌인 60억 원대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3부는 전남대학교 병원 직원 1000여 명이 병원 측을 상대로 미지급분 수당 67억 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복리 후생 규정에 근거한 수당은 근로의 대가이며 재직 조건이 부과된 정근 수당 등도 통상임금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내를 살해한 뒤 2년 가까이 도주 생활을 해온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4년 10월 광주시 서구 금호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60살 유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아내가 숨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유 씨는 경찰이 부검 결정을 내리자 지리산으로 도주했고 공개 수배자와 유사한 인물이 있다는 제보에 의해 덜미가 붙잡혔습니다. 공군의회 보궐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예비 후보와 마을 이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고은경찰서는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진 고은군의회 보궐선거와 관련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 마을 이장에게 현금 9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예비 후보 57살 송모 씨를 구속하고 오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또 송 씨에게서 받은 돈이 가운데 일부를 다른 이장들에게 전달한 70살 송모 이장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 MBC가 제작한 5.18 스마트 앤 티어릭이 이달의 PD상을 수상했습니다.